안녕하세요. 이탈리아 리카리카의 리카리카예요. 오늘은요, 제가 작년에 여행하면서, 비행기 여행을 하면서, 거기서 겪었던 일들과 그것에 대한 그 보상금을 받은 얘기를 해드리려고요. 뭐, 이제는 모두 다 비행기로 여행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작년에 제가 캐나다에 갔었거든요. 정확히 1년 전에요. 제가 7월 16일 날, 정확히 1년 아니고 아직 1년 안 됐네요. 7월 16일 날 캐나다와 하고 미국에 있는 동생들을 보러 이제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7월 16일 날 로마에서 떠나는 걸로 해서 비행기표를 이제 막 찾았죠. 그런데 가장 그 적당한 날과 가격이 에어 트란잣이라는 그 항공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에어 트란잣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유령 비행기 티켓이 아닌가. 그래서 이 에어 트란잣이 어떤 항공사인지 제가 한번 구글에 들어가서 알아봤어요. 에어트란잣 여기 있네요. 여기 에어트란잣. 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 있는 데구나.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서 위키피디아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캐나다에 있고요. 본사는 몬트리올에 있고 여기에 보니까 25개국에 90곳의 취향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90개 도시에 운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처음 비행기가 이제 운항을 하기 시작한 게 1987년이면 3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진 에어 트란잣인데 저는 왜 그동안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아하, 이런 에어 트란잣이 있구나. 내가 몰랐던 거구나. 그래서 이제 비행기 표를 샀지요. 그래서 제가 그 비행기 표를 구입을 했죠. 구입을 했는데 이제 820유로 정도 줬어요. 그래서 이제 7월 16일 날 아침에 여기 집에서 출발해서 시간도 아주 적당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출발해서 로마에 딱 도착을 해서 이제 내리려고 로마 공항에 딱 도착을 하는데 그 메시지가 하나 왔어요. 에어 트란잣이 4시간 정도 늦어질 거다. 뭐요? 4시간 정도 늦어진다고? 이것도 저기 막상 타게 되니까 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막 이거 혹시 유령 아니야? 막 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어 트란잣에 체크인 하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 비행기 12시 떠나는 비행기가 연착을 하느냐 그랬더니 맞대요. 4시간 동안 연착을 한대요. 그러면 12시니까 그럼 4시에 이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정말 바로 직전에 알려주다니 이제 이러고서 이제 저 혼자 가는 거였으니까 누구랑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났어요. 그래도 뭐 비행기가 연착을 한다는데 제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기다리고 언제나 이 비행기 그게 나오려나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비행기 출발 그 게시판을 계속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4시에 떠난다는 그 비행기가 4시가 돼도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내하는 데 가가지고 에어 트란잣이 오늘 뜨느냐 그랬더니 뜬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 뭔가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 표시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건 자기네도 모르겠고 그냥 기다려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몇 시간을 기다리라는 거야 하염없이. 그래서 비행장 안을 돌아다니고 막 그 돌아다니는데도 한도가 있지. 지금 4시간이나 돌아다녔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짜증나면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불안했어요. 도대체 이 에어 트란잣이 혹시 저기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결항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고 기다렸는데 4시간, 5시간, 6시간 아무런 연락이 없는데 6시 반 되니까 그 게이트 넘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갔어요. 그랬더니 그 비행기로 출발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저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모두 그렇게 7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게이트에 갔는데 게이트 앞에서조차도 또 1시간 이상을 넘게 또 기다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한 7시간 이상 그렇게 연착을 했죠. 그런데 어떤 그 이태리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유럽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6시간 이상 지연이 되면은 600유로 이상을 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제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로마에서 몬트리올로 가서 몬트리올에서 밴쿠버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몬트리올에서 밴쿠버 가는 비행기는 당연히 놓쳤죠. 7시간을 연착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비행기 들어갈 때 그 무슨 종이를 나눠주더라고요. 전부 다 그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래서 봤더니 이거 이제 그 비행기 연착하는 거에 대해서 뭐 너희들이 소송을 하려면 하고 뭐 그럴 때 필요한 무슨 서류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접어서 뒀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출발을 해서 몬트리올에 도착을 했어요. 몬트리올에 아마 저녁 7시 정도 된 것 같아요. 7시나 7시 반. 그런데 몬트리올까지 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갔는데 그 몬트리올에서 이제 다시 어디론가 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몬트리올에서 캘거리 가는 사람도 있고 또 토론토 가는 사람이 있었고 그다음에 밴쿠버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거기에서 그 밴쿠버에 가는 사람들은 몇 명이었냐면 한 10명인가 뭐 12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랬더니 뭐 기다리라고, 이 밴쿠버 가는 사람들 기다리라고.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모여서 모두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안내원이 하나 와가지고는 비행기가 오늘 없기 때문에 내일 출발을 해야 되는데 내일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오후 7시가 되는 거예요. 출발이. 그래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7시간이 늦고 또 하루가 또 늦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동생을 빨리 보고 싶은데 정말 하루 이상 연착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마침 그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이태리 사람인데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님이었고요. 또 가끔씩 이태리의 볼로냐에 와서도 가르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분이 자기가 우리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 10명을 전부 다 해가지고 자기가 보상금 받는 거를 할 테니까 동의들을 하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호텔을 줘서 저희가 이제 호텔에 가서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공항에 와가지고 7시간인가 8시간인가를 기다려야 됐어요. 오후 7시 몇 분 비행기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하루 동안 뭘 하냐. 그래서 이제 저는 혼자서 계획을 짰어요. 보니까 공항에서 몬트리올 시내까지 가는 그 공항 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타고 나가가지고 몬트리올 관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들어와서 이제 비행기 타고 밴쿠버까지 갔는데요. 자, 지금 오늘은 그 보상금의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보상금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까 500달러까지 보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자기네가 수수료를 이제 해주는 값으로 수수료를 떼고 한 400 얼마가 나올 것 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다 추진을 해도 되겠느냐? 왜냐하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면 이 사람들이 그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금액이 커지니까 더 빨리 진행을 해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러시라고. 그래서 여권 번호랑 그 아까 나눠준 그거 있죠? 그거 필요해요. 그거랑 비행기표랑 그래서 이제 다 그 정보를 줬죠. 그랬더니 이제 교수님께서 자기가 다 일일이 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근데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영국에 있는 사이트에다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각 나라에서 지금 이 일을 해서 또 그 이익을 취하는 그 사이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항공기 그 보상금 뭐 이런 거 치면은 그런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지금은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돼요. 그럼 거기서 몇 프로 수수료를 떼고 자기네가 알아서 그 보상금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비행기가 연착이 되거나 결항이 됐을 때 이런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면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 수수료 조금 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이제 우리 대신 다 입력하고, 그러니까 제 이메일로 왔어요. 거기서 이제 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이거 오케이 동의한다 뭐 이런 거 하고 이제 사인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기다렸죠. 그리고 저는 캐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이제 그리고 또 이태리로 다시 돌아왔고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이제 지금 제 이름을 잘못 쓴 거예요. 제 이름을 또 고쳐서 보내고 이제 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자기네가 그 해가지고 나중에 4달이 걸렸어요. 4달이 걸려서 정확히 4달 후에 11월 15일 날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요. 370유로를 받았어요. 그럼 370유로는 아마 한 405달러인가요? 뭐 이 정도 됐었어요. 그럼 제가 그 비행기 값을 820유로를 줬는데 거의 400유로를 받았으니까 거의 반값을 받은 거잖아요. 보상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루 연착하고 그러니까 7시간 동안 비행장 안에서 힘들었고 또 하루 늦게 동생한테 도착하고 이런 거에 대한 보상으로 400유로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그 비행기가 연착하거나 아니면은 결항하거나 이러면은 그 연착한 몇 시간 한 거냐에 따라서 금액은 물론 달라지겠지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냥 고생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보상금을 꼭 받으시라고요. 다음에 물론 연착이 안 되면 더 좋지요. 근데 이제 연착이 됐으면은 그거에 대한 보상 받으시라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자,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